하이, 영어가 설레이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요. 이설쌤입니다. 사실 고민 상담소라는 영상은 성적에 관해서 또는 진로에 관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만들어 본 영상인데요. 지금은 댓글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니, 없죠. 아예. 그래서 1탄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고민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보는 방식으로 찍어보았습니다. 2탄부터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게 피드백을 드렸으면 하는 큰 소망이 있네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고3 상위권 학생의 고민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등급을 맞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2달 앞둔 지금 모의고사를 일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계속 나와요. 어쩔 땐 더 낮은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더 심화된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을 놓고 모의고사만 봐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고민이었고요. 지금 사실 수능이 몇 달 남았죠? 4월이니까 5, 6, 7, 8, 9, 10, 11 거의 7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사실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수능을 2달 앞둔 시점이라서 더 불안했던 거고요. 이 학생은 지금도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불안해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을 위한 고민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때 저도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워낙 머리도 좋고 다른 성적도 다 좋았던 학생이라서 영어가 1등급이 딱 나와주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갑자기 2등급으로 떨어지더니 그때부터는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조하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4등급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격차가 심해지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았죠. 분명히 이 학생에게 지금 뭔가 필요한데 그런데 또 이미 뛰어나고 대체 뭐를 더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학생의 성격과 그리고 성향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 학생의 성격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자신감이 엄청난 학생이고 또 어쩌면 자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실 저도 1등급을 이 학생에 맞고부터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오답풀이입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말한 오답풀이는 단순한 오답풀이가 아닙니다. 사실 오답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틀린 문제의 진짜 답을 자신의 머릿속에 다시 넣고 이걸 본인의 것으로 다시 만든 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오답풀이의 목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풀이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가락 운동만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이 될수록 사실 이미 모의고사의 패턴, 즉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패턴쯤은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자만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지겨워지죠. 늘 하던 것에서요.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것이 진짜 배기 오답풀이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오답풀이는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재점검 그리고 기록에 가깝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답풀이의 공책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뒤 틀린 문제의 단어, 문법, 독해까지 싹 다 정리해줍니다. 이것이 수능장에 가서 어떤 요점 노트보다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냥 틀린 문제를 본 다음에 이거 아깝다, 나 이거 알았는데 하고 넘어가는 순간 숨 쉬는 동안 눈 깜빡이는 동안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서 내가 틀렸던 문제에서 내 발목을 잡은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어땠길래 내가 해석을 잘못해버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보지 않고 넘어갔는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에 내가 틀렸는지 상세히 기록해두는 거죠. 상위권은
어쨌든 상위권 학생이든 아니든 사실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수능 패턴을 다 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답풀이 공책 하나면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 구문 그리고 구조나 문법에서 즉 또 나오는 그 문제 다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과 이제 수업할 때는 사실 이 학생에게 수업적으로 더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알고 있는 답에서 더 상세한 부분까지 대답을 하도록 즉 남들은 어떠어떠한 동사의 동의어를 만약 5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이 친구는 7가지, 8가지를 대답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만큼 준비를 더 시켰던 거죠.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더 공부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일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인데요. 사실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겪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이고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꿈이 없어요.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죠? 라고 하는 고민이죠. 근데 사실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살아가는 데에 꿈이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남들이 너 왜 꿈이 없어? 꿈 좀 가져봐 라고 한다고 해서 꿈을 가지려고 한다면 저는 억지로 꿈을 꾸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서 내 자신이 너무 고민되고 나도 꿈이 가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본인이 스스로 원한다면 저는 첫 번째,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좋고 친구들은 더더욱 좋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 같아? 등등을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 학생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꿈이 없었어요. 없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너는 정말 사람들한테 친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화나도 감정 컨트롤도 잘하고 진짜 침착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장점 같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친구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서비스직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또 뭘 요구했냐면 그럼 일단 서비스직이라는 큰 틀을 정한 다음에 서비스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 호텔리어 등등 서비스 직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승무원으로 정한 다음에 그러려면 사실 필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했죠. 바로 영어였고 그리고 승무원이 되더라도 직무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승무원이 못 되었을 시에도 다른 꿈을 꿔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학과를 정해야겠다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이때의 목표와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나 뭐 하고 싶지? 나 꿈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면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본 뒤 탐구도 하고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험으로 이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중에 2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려보았는데요. 다음엔 혹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 된다면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예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